청년 실업률이 12% 선을 넘어서 역대 청년 최고치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록했습니다. 정책이 많았지만 취업난 대학 졸업식이 있었던 달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들 요즘에 아침 식사 꼭 하시나요? 뭐 저희는 아침 안 먹으면 절대 안 되죠. 어, 사생결단적으로 합니다. 아침을 그럼 어떻게 드세요? 집에서 드시고 오시나요? 아니 그럼 집에서 먹겠죠. 가정이 있는 남자인데 어디서 가정에 있는 남자시. 근데 요즘에는 집에서 먹어요. 집에서. 집에서, 그러시군요. 네. 와이프께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차려주십니다. 좋은 대접을 받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일주일 중에 사실 뭐 지난주도 제가 화요일 날 집을 나와가지고 집을 나오셨다고요? 토요일 날 들어갔거든요. 뭐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딱 월요일 아침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챙겨주죠. 그날만큼. 그렇군요. 네, 이틀 이상 자면 안 챙겨줄 것 같아요. 하루는 챙겨줍니다. 네, 그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네. 걸로 결론이 이상해지네요. 네, 우리 학생회장님은 어떻게 아침 식사하세요? 저도 아침을 안 먹으면 약간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손발이 네. 떨릴 때가 있습니다. 말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당이 떨어질 때가 있어서 꼭 아침은 어떻게든 좀 뭘 작게라도 좀 먹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또 와이프님께서 와이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어머니가 요즘에 좀 아이들도 봐주시면서 네. 어머니의 밥상을 항상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네. 밥상 두 분 다 집밥을 드시는군요. 네. 부럽습니다. 아침만큼은. 네네. 저도 이제 집에서 네, 막 이렇게 내놓은 건 아닌데 아침에 일찍 나오거나 그랬을 때 잘 좀 못 챙겨 먹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도시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도시락 어디서 먹을까요? 어디에서요? 편의점에 가면 네, 홈바퍼라고 하죠. 홈바퍼. 네, 혼밥 쪽.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락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끔씩 이제 점심을 편의점에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네. 개인적으로 또 편의점 도시락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지난번에 한번 장어덮밥 관련된 걸 먹었는데 이런 걸 편의점에서 먹으면 무슨 맛이 이건 분명히 이상한 맛일 거다 했는데 먹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어요. 이 가격에 어떻게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면서 한동안 좀 매니아가 되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장어덮밥 도시락 매니아가 되셨군요. 네네네. 한번 도전해보면 정말 이거는 괜찮은 맛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도시락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네요. 제가 이렇게 편의점 이야기를 꺼낸 이유 혹시 짐작가시나요? 오늘 뭐 주제가 편의점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요, 편의점의 영업관리직을 지원하는 지원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영업관리직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뤘었는데요. 네네. 그러면 편의점에 있는 영업관리직은 어떤 건가요? 일단 편의점 영업관리직은 뭐 일반 유통 사실 영업관리랑 약간 다릅니다. 편의점의 매출 증대가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목표이고요.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이제 직영점도 있겠지만 가맹점 점주들이 있거든요. 네. 이분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네. 365일 매출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 경험이 많은 이 그 가맹점 점주분들을 서포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를 그렇죠. 들면 그냥 평이한 얘기 가지고 가면 이거 나도 다 아는 거다. 뭔가 새로운 내용 없냐. 네, 뭐 이런 거에서부터 그리고 또 이제 신상품이 나오면 네. 신상품 소개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죠. 네. 뭐 회사마다 쓰는 용어는 다르지만 그 지금 BGF 같은 경우는 SC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스토어 컨설턴트라는 어떤 표현을 가지고 네.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특히 이 업무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시기에 맞는 것들을 이제 프로모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발렌타인데이, 뭐 빼빼로데이 뭐 어린이날 뭐 등등 이 시기에 올리는 매출이 상당한 또 매출의 어떤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굉장히 어떤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는 또 이 점주와의 어떤 사이에서 발주에 관련된 좀 업무를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이 SC 같은 경우에도 네. 점주께서 발주를 내주지 않게 되면 사실 매출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편의점에 영업 직무로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자격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그 전에 일단 우리 그 편의점 업계를 보면 네. 탑3에 그 속해 있는 기업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가장 많이 보이는 편의점 CU, CU? 네, 그렇죠. 세븐일레븐, 뭐 GS25, 25. 오,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미니스토? 아는 거 다 얘기하네요. 탑3를 꼽으라면 이제 그 BGF의 네. CU, CU가 1위고요. 그다음에 GS 그룹의 GS25 그리고 롯데 세븐일레븐 네. 이렇게 세 개 그룹이 1위고요. 일단 그 영업관리직의 경우에는 전공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문 쪽 그다음에 상경계 쪽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죠. 근데 뭐 높은 스펙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쟁률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원할 때 스펙이 조금 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뭐 준비해야 되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좀 없겠어요? 스트레스는 없지만 오히려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건 오히려 더 많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특히 뭐 유통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고 네. 또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핵심은 그거 같아요. 점주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제 본사 입장에서 보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나이는 어리지만 점주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 같아요. 평가할 그렇군요. 때. 네. 우리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영업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 많이 그렇죠. 도움이 되다 보니까 네네네. 사전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뭐 6개월 혹은 뭐 1년 이상 꾸준히 한 친구들을 좀 가점을 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데 모든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일단은 아르바이트 경력생 우수 사원에 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우수 사원의 기준은 뭐죠? 우수 사원의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추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만큼 성실하게 뭔가 주인 정신을 갖고 점주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좀 추천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주와의 어떤 관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뭐 대졸 공채에서는 4년대 뭐 대졸자의 네. 학점이 3.0 이상의 음. 그다음에 동일 점포 6개월 이상 근무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좀 주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네.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가능하다까지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BGF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직무별로 필요한 10개 자격증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렇군요. IT면 IT, 그리고 뭐 영업이면 영업. 그래서 해당 자격증을 땄을 경우에 취득했을 경우에 이제 가점을 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 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없어도 또 이 영업 관리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같은 업장에서 네. 6개월 이상 한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또 네. 우대를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영업관리직이다 보니까 체력이 좀 필수겠어요. 그렇죠. 일단 체력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그 SC가 되면 네. 일단 화요일 정도부터 이제 점포를 방문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3개, 4개 업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갔다 오는 거라면 어렵지 않겠지만 가서 또 점주님께 유익한 정보를 줘야 되고 그러려면 미리 자료를 다 분석해야 되거든요. 네. 또 유용한 자료를 뽑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는 게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래서 체력도 중요하고 또 정신력도 중요하고 또 숫자에 대한 데이터 가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런 영업관리직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업장 상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 근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점주들과 어떤 대화가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일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6개월 이상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시체말로 일단 6개월은 쓰레기통을 비워야 된다. 본인 직접 근무하면서 네. 직접 현장 근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많은 좋은 정보들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들어보고 아 이게 내가 이렇게 활동적인 업무이면서 이런 영업관리직을 좀 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 취준생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비교적 좀 대기업을 가고 싶다. 근데 좀 스펙도 없고 나는 뭐 약간 좀 학벌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밀리는 것 같다 했을 때는 편의점 업종을 많이 추천해 줍니다. 왜냐면 비교적 이쪽은 제가 뭐 여러 사례를 좀 봤었을 때 어떤 영어 점수라든지 어떤 특별한 스펙이라기보다는 정말 아까 리더십이 있다든지 항상 네.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유통업체에서 좀 일해봤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가는 편이었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체육학과 학생들이 좀 많이 가시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이전에 봤을 때는 GSM은 제가 아는 지인 선상에서 보자면 태권도를 했던 친구들이 2명이나 입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일이 쉽지는 않다. 네, 체육학과 학생들을 좀 선호하는 분야를 보게 되면 좀 이게 약간 리더십도 좀 있어야 되고 네. 좀 힘도 써야 되고 끈기도 있는 어떤 분야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선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요즘에 편의점이 많긴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확 늘어난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제 기분 탓인가요? 아닙니다. 근거 있는 말씀이세요. 네. 2014년 이후로 좀 많아졌다는 느낌은 안 드세요? 네, 뭐 너무 근래에 많습니다. 많이 생긴 것 네네네. 같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2014년에 출점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동안은 규제가 있었는데 네. 또 하나는 그거 못 느끼세요? 편의점에 가면 사실 2, 3년 전보다 저희가 볼 수 있는 품목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느낌 안 드십니까? 그렇죠. 많이 편의점이 정말 편리해졌어요. 너무 많이 먹을거리 같은 네. 것이 생겼다고 할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편의점 그 자체 상품을 또 내놓기, 음. PB 상품을 내놓기 네네.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면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희도 편의점 성장이 정체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유통 그렇군요. 분야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편의점 맞아요. 산업이라고 좀 보죠. 주식도 엄청 많이 맞아요.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혼자 사는 가구가 막 증가하면서 네. 자체 상품 중에 이 도시락도 있잖아요. 네.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 해리 도시락, 그다음에 CU 같은 경우는 백종원 도시락, 네. GS 같은 경우는 김혜자 도시락. 그래서 이 김혜자 도시락은 양이 많아가지고 네. 뭐 푸짐하다 이런 의미로 해자스럽다는 말도 아주 유행이 될 정도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요즘에 트렌드로 꼽히는 말 중에 하나가 해자롭다, 해자스럽다. 네, 그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가격 대비 굉장히 푸짐한 양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좀 넉넉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해자롭다, 해자스럽다라고 한대요. 예. 그 회사에서 그냥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밥 짓는 것만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밥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그걸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식당이 들이는 어떤 노력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밥솥 그런 회사가 아닌데도 그런 밥을 짓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밥을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의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고 네, 맛있는 네. 음식을 찾게 되는 그쵸, 것 그쵸. 같아요. 네. 네네. 네, 이번에는 제가 지원자를 미리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네.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아니요. 애정이 식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지원자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에서 꼼꼼하게 사전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청년 취업 아카데미 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교육생을 선발하고 모집하고 그리고 취업 교육까지, 실습까지 한 다음에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곳입니다. 아주 고마운 곳이네요. 네. 그럼 대학 청년 고용센터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 대학, 역할을 네.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에 지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매월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청년 취업 아카데미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진짜 지원해 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몰라서 뭐 맞습니다. 이용을 못할 뿐이지 뭐 예를 들면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네. 경우도 학교에서 이렇게 상담을 받거나 상담을 받고 취업 교육을 받으면 뭐 이제는 상담을 받는 것 자체로 또 돈도 지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제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교육 받으면서도 실습비나 뭐 교통비, 그다음에 식사비 같은 것들도 제공받고 또 조기 취업하게 되면 또 그런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도 받고 취업도 하고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어려우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면 바로 우리 이용민 씨 서류 컨설팅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이력서를 보시면 어떤 것 같으세요? 뭐 큰 어떤 뭐 오류상이나 이런 거는 크게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보자면 깔끔하게 잘생기신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호감형이네요. 네. 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첫 이미지 사진에서 좀 괜찮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뭐 하나만 뭐 또 체크하자면 뭐 이건 일본 관련된 전공자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이게 좀 지진이 나고 나서 굉장히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일본계 회사들이 힘들어지면서 했다가 최근 또 한 1, 2년 사이에 또 일본계 기업들이 많이 약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좀 참고 삼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거 좋네. 복수 전공했네. 경영학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네. 트렌드를 읽어주는 SC라고 시작을 했네요. 트렌드를 읽어주는 SC가 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BGF 리테일에 지원하게 된 동기거든요. 네. 그러면 저 헤드라인이 지금 BGF 리테일에 지원하게 된 동기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즉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라는데 답을 주는 헤드라인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이 사실 헤드라인은 결론을 함축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헤드라인만 보고 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포인트를 알 수 있는데 본문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처음에 딱 보면서 네. 서론이 조금 길다는 느낌이 있어요. 혼밥 쪽, 1인 가구, 고령사회, 최근 이슈에 대해서 이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좋은데 고민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그 네 줄이 그냥 서론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결론이 없고. 그래서 저도 약간 서론 부분이 약간 다소 긴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서 네. 고민했습니다까지가 뭐 약간 길게 느껴졌는데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 친구가 이 일을 정말 좀 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좀 더 약간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은 좀 그래도 잘 작성이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현직 SC 분을 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런 네. 게 계기가 됐는데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얘기가 네, 나와줘서 그쵸.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언제 만나게 됐고 그쵸, 그분과 어떤 고민을 나누게 되었는지. 뭐 예를 들면 그쵸. 상계점 SC와의 만남은 저를 BGF로 이끌었습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맨 그렇죠. 앞에다 써줬다면 네.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굉장히, 써줬으면 좋겠네요. 네. 관심을 가지게 됐을 텐데 네. 그럼 맨 마지막에 지금 뒷부분이 입사 후 포부잖아요. 네. 네. 입사 후 포부 앞부분에도 헤드라인을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분리되는 그쵸, 내용이기 분리되는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달아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네. 비전 2020을 위해 점포수 30% 증가와 매출 10조 원 달성에 기여하겠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BGF 사장님의 입사 후 포부 같잖아요. 네. 너무 큰 입사 후 포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대한 목표도 좋지만 원대한 목표도 좋지만 오히려 현실적이고 네. 뭐 5년 또는 10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런 포부, 그렇죠. 본인이 할 수 네. 있는 포부를 현실적인 포부를 적어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걸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거 아니면 그 SC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저런 쪽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 계약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BGF 계약을 2년 동안 하다가 다시 또 경쟁사로 넘어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계약 유지율을 뭐 전체에서 10% 안에 뭐 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든지 아, 그거 좋네. 네, 혹은 아니면 또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했던 어떤 가맹 그 점에서 점주와 또 다른 매장을 내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뭐 가맹 점주들이 그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증대에도 좀 관심을 갖고 뭐 함으로써 회사와 더불어 성장하겠다 좀 이런 표현들이 조금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열정을 가진 리더라는 걸로 시작을 했네요. 역량 한 가지를 영업 직무로서의 역량 한 가지를 열정으로 꼽았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열정은 사실 영업 관리자로서
필요한 역량이죠. 네. 필요한 역량이라 방향은 뭐 어느 정도로 잘 잡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례도 있어요. 네. 사례도 본인이 학교 홍보 대사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홍보 대사로서 홍보 대사를 알리기 위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자신을 스스로 알렸다는 내용이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네. 약간 표현이 서두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핵심 역량은 열정입니다. 네.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두 한 마음이 되는 팀워크가 팀워크가 필수입니다. 나와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열정이고 왜 그 열정이 필요한지에서 한 줄 정도로만 요약한다면 가면 좋겠는데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열정과 팀워크 이렇게 두 개 섞여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이야기에는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렇죠.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어떤 친구들은 이 친구 그래도 좀 양반이긴 하지만 5가지, 6가지 강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좀 지양을 해야 되는 어떤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150% 수익을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150% 수익을 어떻게 올렸는지 네. 본인이 실제 했던 기여도, 역할, 행위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사실 150%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이렇게 150%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본인의 전략이나 아이디어, 구체적인 행동 이게 뒷받침이 돼야 네. 되는데 성과를 써주는 건 좋지만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그 역할과 뭐 어떤 부분에 기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써줘야 되겠죠. 네. 사실 이 학생이 지금 이번 항목의 방향을 잘 잡긴 했어요. 왜냐하면 네. BGF가 이번 항목에서 보고자 하는 게 핵심 가치거든요. 네. 이 팀워크에 대한 부분인데 그 방향성을 잘 잡았지만 표현하는 방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항목을 볼까요? 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SC들이 점주들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네. 또 점주들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주고 또 점주들을 어떤 경우에는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뭐 이런 매출이 좀 낮다. 그럼 뭐 이렇게 매장 진열 위치를 바꿔보자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제도를 시행해보자라든지 이렇게 점주들을 설득할 때 그런 설득력을 보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냥 외면적으로 보면 갈등 관리지만 어떻게 점주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자 함인데 일단 이 친구는 이게 그 잘못된 패턴인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첫 부분은 어느 정도 이 방향성에 맞춰서 쓰지만 들어가서 읽다 보면 실제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설득력을 발휘했는지 갈등을 조절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강화해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점포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왜 갈등들이 많이 생길까를 생각해 본다면 회사에서 이 점주님들은 어쨌든 회사 돈을 투자하겠죠. 네.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리턴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면은 이 영업관리자하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만약에 점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영업관리자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나를 더 챙겨주고 도와주고 자기의 어떤 시간을 더 들여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대화로만 풀고 있다는 어떤 느낌이 약간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소통에 관련된 부분, 갈등에 대한 할 때 너무 자기 몸을 쓰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대화, 경청 이런 표현들은 조금만 더 우리가 지양을 해보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표현이지만은 이게 너무 메인으로 끝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실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네, 그런 방법이 좀 노력들도 같이 필요하다. 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직무상 이게 일로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대화 상황 이런 거는 좀 뛰어넘는 수준에서 그거는 이제 표현을 기본으로 해줘야 가되 되겠다. 그 외의 것들이 좀 플러스 알파 돼서 붙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본인이 이런 갈등 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는 팀워크를 잘 발휘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했던 차별화된 행위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잘 기술하면 되거든요. 네. 그냥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차별화된 행위죠. 네. 그게 안 나옵니다. 그것만 보완이 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이 서류를 봤었을 때 약간 행동 중심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게 전반적으로 다 기술되어 있다는 것은 네, 한 번쯤은 맞습니다. 좀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류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1분 스피치 자기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BJF 리테일의 마에스트로가 되고 싶은 열정을 갖춘 도전자 이용민입니다. 저는 지휘자라는 것은 넥타이를 좀 깔끔하게 맸으면 내고 아쉽습니다. 아름다운 화목을 네. 내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SC로서 고객들과 그리고 잘안 들리네요. 점주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BJF 리테일이 2020년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고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거듭나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연한 제 사고 성격은 점주들과의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각 점포의 매출 향상을 달성하여 BJF 리테일의 매출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목소리가 좀 톤이 높아서 좀 더 이렇게 활기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굉장히 차분한 건 좋지만 너무 차분하게 이렇게 스피치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열정적으로. 네. 열정이 SC 있다고 했으니까. 직원에서는 저런 목소리는 약간 좀 진짜 손해보는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이전에 목소리다. 제가 합격을 시켰던 학생 중에 한 명은 정말 목소리가 여기서 딱 나게 되면 바깥에서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차게 하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인사 한마디만 하더라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어떤 눈빛으로 막 쳐다보고 그다음에 면접관도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들 좀 이해를 했으면 너무 침착한 이미지는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BJF 리테일 면접관들 같은 경우 나이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세요. 영업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패기. 그러니까 이제 이 팀장님들이 주로 그걸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점장하고 뭐 속담으로 붙었을 때 네. 커뮤니케이션 할 때 주눅 들지 않는. 왜냐하면 신입사원들이 가면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내가 네. 다 아는 건데 뭐 내가 지금 업의 경험이 몇 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기죽지 않고 같이 또 친해지기도 하고 네. 뭐 형님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려면 자신감이 있고 그렇죠. 배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 특히 그 부분을 많이 봐요. BJF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더 패기 있게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업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점이 안 나오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네. 이게 지금 여기서 입사원 포부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자기소개는 이제 그 면접관들이 이렇게 입사 전수를 보면서 가설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죠? 네. 아, 이 친구는 그래도 조금 했네, 뭐 준비돼 있네. 이런 가설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한 강점에 대해서 효과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영업 관리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나오지 않고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만 나오니까 그게 나는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거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 자신의 생각 위주로만 너무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내용을 잠깐 했는데 그건 너무 간략하게 대강대강 넘어간 듯한 느낌이어서 약간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밖에서 긴장하고 있는 이용민 씨와 직접 면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